이분은 제프 호킨스는 신피질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신피질의 전문가들 또 한 명인데 내가 그 추천사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은 아무도 절판돼 갖고 그 책은 거의 뭐 안 팔렸어요. 내가 알기로도. 너무 어렵다 그래 갖고. 그러니까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더 중요한 책은 다 피해간다고. 그 사람이 썼는 책은 그 사람 이론도 강의 중에 많이 이야기했고 이 사람 이론은 간단명료해요. 신피질에 대해서 우리 신피질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불변 포상으로 저장한다. 그 다음에 해상은 자동 연상 회상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피질이 도대체 뭔가를 얼추 한 20년 이상 매일 생각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신피질이 뭔지 알아야지. 왜 또 모르니까 할 수 없지. 방법이 없는 거야. 신피질이 뭐냐? 새로운 피질이다. 그럼 뭐 옛날 피질이 있느냐? 있다. 그걸 구피질이라 한다. 구피질은 뭔데? 아, 잘 모르겠다. 뭐 항상 이런 사건이에요. 항상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피질 하면 많이 들어봤어. 6개 층으로 돼 있어. 우리 포유동물에서 굉장히 불거졌어. 한 3억 년 정도 진화해 왔어. 신피질은 앞쪽에 운동, 뒤쪽에 감각으로 나눠. 뭐 이런 기본적인 ABCD를 착착 해야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봐야지. 저는 이 책을 어제하고 오늘 사놓고는 한 6개월 전에 샀는데 어제 오늘 쭉 읽었는데 읽자마자 1시간 만에 어 거의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더 읽었는데 오늘도 틈틈이 뭐 이렇게 꽃감 빼내 먹듯이 틈나는 대로 쭉쭉 읽어봐요. 읽어보면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윤곽이 다 잡혀요. 근데 이 책은 브레인에 관한 책 퍼센트로 말하면 10% 안에 가는 책입니다. 음,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래서 브레인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봐야 돼요. 브레인을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안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 치고 이런 책을 안 보고 이야기한다는 건 넌센스에 가까운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서문을 추천사를 누가 썼냐면 도킨슨이 썼어요. 한 페이지도 아니고 추천사가 몇 페이지냐 하면 거의 한 7, 8페이지에 걸쳐. 도킨슨이 예, 흡입력이 대단하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막 이야기하고 싶어 건질거릴 정도로 어, 괜찮은 책이다. 저한테 이 책을 평가하라면 첫 번째, 인투이션이 있다. 두 번째, 은밀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물어라. 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인을 엄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20년 공부해 보니까 그건 명확해요. 이 말을 좀 다층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브레인은 신경세포로 돼 있어요. 오케이. 신경세포. 그럼 신경세포 안에 있는 DNA, RNA, 단백질 어마어마하게 발표져 있어요. 그 신경세포가 하는 그 오동작 중에 하나가 뭐 베타 아밀로이드 나오고 하는 치매에 관한 것만 제가 30시간 정도 강의를 했으니까 분자 메커니즘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하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준에서? 단백질 수준에서. 신경세포의 막에 박혀 있는 대략 1400개의 단백질 얼추 엄청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의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신경세포 미토콘드리아 많습니다. 신경세포 미토콘드리아 있나? 이런 물으면 응?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 문제 해결하는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소포제, 오케이. 예. 세포 레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밝혀졌는데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모여갖고 만든 우리 브레인,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직도 2023년 지금 현재도 오리무중입니다. 정확히 표현드릴게요. 오리무중입니다. 왜 브레인을 연구하는 사람은 가설을 안 세울까요?
이야기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가설을 세울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겁니다. 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왜 가설을 안 세울까? 이게 이제 파라독스예요. 왜 안 세울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가설을 안 세웁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세계가 헷갈리고 헛개비가 막 계속 보이고 이러면 이 세계가 뭐 왜 이러냐 가설을 세우겠죠. 내한테 보이는 헛개비하고 저 사람한테 보이는 헛개비가 다르고 뭐 하면 아, 헛개비는 뭐다 가설을 세우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 헛개비가 보이는 거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일부 사람한테 보이지 보통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보이는 세계 뭐야? 명확한 세계죠. 명확한 세계죠. 얼마나 명확한 거 보여줄까요? 수백 개, 수천 개 아이템이 명확합니다. 이런 책을 내가 참 마음 놓고 추천하는 게 뭐냐면 이런 몇 개의 구절만 이렇게 딱 받아도 아, 이 사람은 진짜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역시 대가요. 지렁이는 자기가 있는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낮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위치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렁이의 수명은 지렁이는 그냥 말 그대로 묵고 살면 돼요. 바퀴벌레 그냥 어두운 틈새로 들어가면 돼요. 가들이 굳이 뭐 우리 집안의 방에 조감도를 입체 도면을 알 필요가 없어요. 밝으면 도망가면 돼요.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포유동물이 되면 달라요. 내가 강의 때 자주 이야기하죠. 파충류하고 포유동물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먹이 사냥하는 양식이 달라요. 뱀이나 악어는 뱀은 주로 또아리를 따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뱀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나 뭐가 지나가면 움직이지 뱀은 또아리를 타고 하루 종일 대부분 가만히 있습니다. 악어도 진흙탕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뭐가 지나가면 칵 이러지. 근데 포유동물은 뭐예요? 하루 종일 솔솔거리고 다니죠. 자, 우리는 포유동물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조류는 공룡하고 파충류는 낮에만 사냥을 해요. 공룡의 후예인 조류는 그래서 밤이 되면 둥지로 가요. 밤에 날아다니는 새가 없습니다. 새들은 밤이 되면 둥지로 가도다. 근데 포유동물은 잘 들었어요. 밤나듯이 살살거리고 다녀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쓸데없이 밤에 돌아다녀요? 밤에 돌아다니는 거는 낮에는 주로 짝짓기하고 먹인데 밤에는 주로 먹입니다. 낮에 지가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나요? 별로 안 돌아다닙니다. 숨어 있지. 밤에 다닙니다. 먹이를 찾았어.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다시 반복할게요. 그래서 인간이란 말 잊어버려야 돼요. 뭘 제대로 보려면. 그래야 내처럼 사고 실험하다가 나 대신 고양이가 등장했다가 나 대신 악어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난 계속 강조하는 집합론적 사고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알던 모르도 얼굴 표정 보세요. 미륵 방가사유상처럼 표정 짓는다 합시다. 이 표정 지을 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근육의 움직임이나 내 브레인의 계산량 그런 미소를 미미한 알던 모르던 미소를 지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해졌는지를 운동 출력, 감각 입력 다 조합해가 어떻게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20년 이상 이게 매달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매달렸나 하면요. 이 중간중간 되면 가슴 뭉클한 데 많이 나와요. 자기가 몇 가지 착상이 딱 떠올랐을 때 거의 아인슈타인이 무슨 뭐 중력을 많이 풀듯이 너무나 희열에 넘쳐갖고 이건 확실하다. 이 개념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십자풀이를 했을 때 가로 세로 교차가 한 10개가 교차하면 이건 틀릴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잘 못하지만 내가 지금 딱 개념이 잡힌 이거는 틀릴 수가 없다는 말을 몇 번 해요, 이 사람이. 저자가 웬만한 학생 서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근데 읽어보면 동의할 수 있어요. 느낌이 생겨요, 저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다.